블랙박스 차량 20톤짜리 국내 버스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과속이 있었죠.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82km로 달려가다가 신호는 정상 신호에 갔고요. 오른쪽에서 깜빡이를 켜고 불법 유턴을 하려고 했던 택시를 충격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는 사망을 했고요. 버스 기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사건으로 일단은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이제 겹쳐진 거죠. 이제 사망하신 분, 그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불법 유턴을 시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불박 차량 같은 경우 버스는 과속이 있었어요. 둘 다 12대 중대과실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병합이 되면 양쪽 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중대 과실은 사고 원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한쪽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도 처음에는 버스 기사가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택시 기사가 사망했으니까 형사 입건이 됐지만 버스 기사에게는 잘못이 없다 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 유족들이 억울하다, 돌아가신 분이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저 버스 기사를 고소하겠다 해서 항고를 했고요.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했고, 검찰이 항고를 받은 이후에 결국 그 항고 내용을 수용해서 결국 그 버스 기사를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사적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택시기사분이 과실이 있다라고 해도, 그래서 뭐 이제 중앙선 침범이니까 중대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형사 입건 사안이 되겠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버스 기사는 잘못이 없고 택시 기사만 잘못이 있다 이렇게 됐으면, 원래 살아계셨다면 형사 입건을 해서 그렇죠.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도 이제 전치 몇 주씩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분의 형사 입건 사안은 사건이 종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고라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 피해자 쪽에서 이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 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으로 그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사가 사건을 넘깁니다. 그럼 고등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피해자 쪽에 항고 이유를 보고,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 그러니까 일반 지방검찰청 검사죠. 지방검찰청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거를 지방검찰청으로 보내서 기소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고에서도 그 항고를 받아들여서 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낸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고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보면 국과수에 이 사고에 대한 감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박 차량 이 버스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가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보냈는데, 일단 속도는 시속 60km 제한 속도에서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감정을 했을 때 시속 한 82km 정도, 20km를 초과한 거기 때문에 과속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감정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규정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속도를 지켰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감정 결과를 내보냈어요. 자, 이거는 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 이 택시가 영상에서 봤을 때 좌회전,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하면 순간에 이 차가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상대 차량은. 그러면 좌회전으로 꺾기 시작했을 시간에 얼마의 거리가 남아 있었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봤을 때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좌회전을 시작했을 때 버스와 이 택시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이 제동거리만큼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과수 감정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제동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 차량과 충돌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증거가 나왔을 때 애매할 수 있어요. 과속을 한 건 분명히 졌어요. 과속한 건 분명히 졌는데 규정 속도를 지켜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충돌의 정도가 좀 약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항고 사건을 판단한 검사는 이 사건이 제동거리 안쪽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속을 했다라는 것이 어쨌든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줬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고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뒤집고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가서 기소가 됐던 그런 사건이죠. 그 기소가 돼서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했죠. 판단을 하는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해서 검사는 불복합니다. 그래서 또 항소를 했고요. 결국 이제 항소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버스 기사한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원의 판단을 조금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형사처벌 사안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운전자에게는 사실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법규 위반이 일부라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또 양쪽 다 처벌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가수 감정 결과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제가 좀 격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황색불에 진입을 해서 좌회전했는데 신호를 위반해서 오는 오토바이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은 그 사건에서 거기서도 그런 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때 쟁점이 뭐였었냐면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차량의 위치를 봤을 때 속도와 위치를 봤을 때 곧바로 제동을 했어도 그 교차로 중간에서 멈춰섰을 거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진입을 안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황색 신호를 지키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런 경우라고 해도 무조건 멈춰야 된다. 멈추지 않았으니까 과실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보면 이제 물리적인 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냥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규정이 이러니까 뭐 규정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너무 있는 형식적인 거죠. 판단. 형식적인 현실과 물리 법칙을 무시한 그런 판결이라고 해서 격분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과수에서 사고 피할 수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택시 운전자가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했다. 이게 과실이 너무 크긴 했죠. 사고 일어난 이후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항고를 해서 다시 수사가 제기되고 받아들여져서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선고하고 검사가 항소해서 2심까지 하는데 무려 2년 6개월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피해자의 유족들은 힘든 시간을 당연히 보내셨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버스 기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었고 어찌 보면 피해자 유족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과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좀 이 사고 자체에 기여를 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고 영상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형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차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달려올 수 있으니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금 과속 좀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대형차랑 사고 나면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님 사망하셨고요. 불법 유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너무나 양측이 주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운전, 안전운전 하시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오늘 소개했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버스는 이 제동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주변에 버스가 보였을 때 변칙적인 운전을 하시면 버스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트럭도 마찬가지고 무게가 무거우면 서는 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대형차한테 덤비지 말자고요. 무서워요, 진짜. 체급이 깡패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해서 운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